네, 이어서 쭉 포워드 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상 아웃 리스트입니다. 일단 미나미노 타쿠미, 디버 코리기, 좀 로테이션 멤버들, 물론 이번 시즌에는 미나미노가 좀 힘을 많이 써주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아마 기회를 얻기 위해서 떠나지 않을까 다수의 언론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리기는 이번 시즌까지입니다. 계약 기간이 이번 시즌까지고 현재 AC 밀란과 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FA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접촉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 선수도 어쨌든 기회를 많이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이도 좀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떠날 것이 유력한 상황이고, 문제는 여기에요. 이 마누라, 마네, 페르미누, 살라 이 세 선수가 계약 기간이 2023년까지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 끝나고 다음 시즌이면은 네, FA로 풀립니다. 재계약을 안 한다면. 근데 문제는 지금 살라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재계약 이슈가 있고, 그리고 마네 피르미누는 사실 지난 시즌부터 좀 급격하게 폼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섣부르게 좀 성급하게 재계약을 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황은 아니다. 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이미 뭐 몇몇 유력한 리버풀 소식에 좀 있는, 리버풀의 소스가 있는 기자들은 아마 이 쓰리톱 모두와 재계약을 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셋 중 한 명은 나갈 것으로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세 선수가 동시에 다 나가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게 과연 어떻게 될까?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이런 거는 네, 앞으로가 좀 두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뭐 디보 코리기, 미나미노 타쿠미 빠지고 또 이런 선수들이 뭐 빠진다 가정을 했을 때 과연 어떤 선수가 또 좋을지 그런 것들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위시 리스트 먼저 보겠습니다. 다르윈 누녜즈입니다. 현재 리버풀의 챔피언스리그 8강 상대인 SL 벤피카에서 뛰고 있는 주전 중앙 공격수고요. 99년생, 굉장히 젊고 어리고 기 있는 선수입니다. 33경기 26골 2도움 기록하고 있습니다. 촬영일 3월 22일 기준으로. 그래서 이 선수는 사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빅클럽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누네즈는 물론 지금 뭐 26골, 이 스탯이 보여주듯이 골도 이번 시즌부터 굉장히 잘 넣기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 선수의 진가는 활동량과 연계 플레이에 있어요. 좀 더 이제 이 선수가 덩치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포스트 플레이, 그리고 그거에서 따라 나오는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좋다라고 예전부터 이름을 알리고 있었고, 그걸로, 그리고 이번 또 벤피카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활동량 그리고 활동 반경 이런 것도 굉장히 넓은 선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의 중앙 공격수는 사실 정통적인 좀 9번과는 많이 동떨어진 느낌이 있잖아요. 피르미노도 그렇고 디오고 조타도 그렇고, 사실 좀 더 침투형 이런 선수보다는 내려와서 받아주고 뿌려주고, 혹은 뭐 본인이 직접 이제 들어갈 때도 있는 좀 더 넓고 다양한 역할을 클럽 감독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누네즈는 하나의 또 매력적인 옵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어, 벤피카도 사실 꽤 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8천만 유로 정도를 몸값으로 원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그쪽 입장이고 얘기를 좀 더 나눠서 깎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쉽지 않다. 예. 그래서 누네즈는 위시리스트에 뽑아봤습니다. 다음 크리스토퍼 은쿵쿠입니다. 현재 라이프치히에 뛰고 있고요. 97년생, 이 친구도 굉장히 젊은 선수고 39경기 26골 15도움, 무려
41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9경기를 뛰었으니까 경기당 무조건, 한 경기당 무조건 공격 포인트 1개 이상씩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 참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즌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선수가 라이프치히가 유로파리그 16강을 정상적으로 치렀다면은 스탯이 더 쌓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뭐 전쟁 있고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때문에 라이프치히가 부전승을 해서 8강으로 좀 올라갔는데요. 어쨌든 이 선수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3월 A매치 기간에 프랑스 국가대표로 첫 발탁이 됐습니다. 뭐 스탯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골도 잘 넣고 패스도 잘 합니다. 이제 물론 이 선수의 위치가 정통적인 9번 전방의 스트라이커 이런 것보다는 좀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플레이하는 세컨 스트라이커에 가까운 롤을 수행을 하고 있어요. 라이프치히에서. 그래서 사실 좀 분데스리가가 이렇게 좀 분데스리가 공격수가 그것도 라이프치히 공격수가 EPL로 넘어와서 좋은 활약을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우려가 되긴 합니다. 이제 특히 포스트 플레이 이런 등지는 플레이에서 많이 부족함을 보이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좀 걱정이 됩니다만 어쨌든 이 선수가 아직은 또 물론 어리고 젊고 넓은 활동 반경과 득점력 뛰어나고 또 패스도 잘 뿌려준다. 연계 플레이도 굉장히 잘한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만 뭐 라이프치히 역시도 돈이 그렇게 급한 클럽은 아니라서 헐값에 넘기진 않을 거라는 거. 사실 라이프치히가 그동안 너무 많은 핵심 자원들을 많이 내보냈어요. 티모 베르너, 나비 케이타, 뭐 이번에 짜비처도 내보냈고 우파메카노, 이브라이마 코나테 뭐 이런 선수들을 다 내보냈거든요. 과연 이 상황에서 은쿵쿠까지 과연 보내려고 할까? 헐값에 뭐 헐값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좀 어느 정도 금액으로는 좀 합의를 보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선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위시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다음 킬리안 음바페 아주 위시 중에서도 제일 위시입니다. 예, 위시들의 위시. 앞서서 수비수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 선수들이 위시였던 이유는 대부분 금액적인 부분이었어요. 리버풀이 그렇게 큰 돈을 소비할 일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유였는데 여기는 사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워낙 선수 본인이 레알 마드리드로 가고 싶어하는 열정이 출중해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입하기가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이게 음바페가 한 지난 시즌까지만 해도 리버풀이랑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링크가 계속 있었어요. 이게 왜 자꾸 나온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디서 이게 얘기가 나왔지? 무슨 뭐 존 헨리가 음바페 아버지랑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네 마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음바페 FA입니다. 이 선수 FA이고 뭐 이미 뭐 차기 발롱도르 유력 후보죠. 당장 올해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무조건 한 번은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선수고 이번 시즌도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주면서 뭐 37경기 26골 17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챔피언스리그 16강 레알 마드리드전에서의 활약이 좋았죠. 1, 2차전 모두 득점한 유일한 선수였고 물론 이제 팀은 벤제마의 해트트릭에 당해서 탈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뭐 어쨌든 음바페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 뭐 앞으로 메날두처럼 굳이 이 선수의 가치 그리고 능력 이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할 이유가 없을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부카요 사카입니다. 잠깐 이번 시즌 아주 잠깐 좀 링크가 있었죠. 근데 뭐 아스날이 지금 굉장히 4위권이 유력하기 때문에 이제 그 링크는 빠그라졌을 거라고 보고요. 뭐 부카요 사카 현재 아스날에서 뛰고 있는 우측 윙포드 선수고 왼발잡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작년? 지난 시즌? 부카요 사카가 조금씩 이제 폼을 끌어올리기 시작을 할 때부터 이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서 완전히까진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전성기 시절의 마네의 플레이가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카는 무조건 얘는 대성할 거다. 다음 시즌에 충분히 좋은 활약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번 시즌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팀의 에이스로서 자리를 남기고 있죠. 그래서 이 선수는 뭐 01년생 어린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한테 유로 5번 키커를 맡겼으니 이게 참 선배들이 그랬단 거면은 그 선배들도 문제고 감독이 그런 거면 감독이 문제고 본인이 나선 거면 뭐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린 선수고 이번 시즌 33경기 뛰었습니다. 10골 5도움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주는 활약만 봤을 때는 충분히 좋은 선수고 충분히 잉글랜드의 미래, 잉글랜드의 이 공격을 또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수로 평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카가 좋습니다. 영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선수가 아무래도 아스날 유스 출신이기 때문에 팀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다. 아스날 유스들이 또 이번 유스들이 굉장히 이런 아스날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충성심이 높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봤을 때 또 아스날이 4위권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네, 사카는 어렵다, 위시다. 또 아스날이 헐값에 팔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카는 위시. 자, 이제 리얼리스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림 아데예미입니다. 짤츠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선수죠. 02년생 이 선수도 굉장히 어립니다. 중앙 공격수도 뛸 수 있고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라이트 윙포워드로도 뛸 수 있습니다. 36경기 19골 4도움을 이번 시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16강까지 올라왔었죠.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서 이제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아데엠이 굉장히 좋은 유망주로서 세상 이름을 알리고 있고 또 원래는 지금 도르트문트 행이 유력했는데 살짝 지금 빠그러진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아데예미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열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굉장히 빠르고 뭐 결정력은 아직은 좀 다듬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뭐 빠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나왔을 때 연계 플레이, 뭐 포스트 플레이 이런 거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침투형에 좀 더 의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인데요. 피지컬 이런 것들은 아직 어리니까 점차 키워나가면 되는 거고 기술적인 능력 역시도 기회를 많이 받고 또 좀 더 높은 수준의 레벨에서 튜터링을 받고 경험을 쌓아 나가다 보면 또 이게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아데예미 영입은 뭐 싫어할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당장 지금 영입을 해도 아무도 안 나간다고 했을 때 당장 지금 영입해도 당연히 웰컴 하겠죠. 게다가 이제 또 리버풀이랑 짤츠부르크 이쪽 이 레드불 계열이랑 사이가 좋다 보니까 또 좀 리얼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알렉산드르 라카제트입니다. 라카제트 이번 이 이적 시장 리스트에서 가장 나이 많은 선수고요. 91년생 30살입니다. 29경기 6골 8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스탯은 좀 이제 이번 시즌 초반 중반까지는 오바메양이 좀 주전이었고 라카제트는 주로 교체로 뛰었었다. 그리고 라카제트는 아무래도 직접 득점을 하는 선수라기보다는 좀 더 내려와줘서 연계 풀어주는 이런 선수라는 것을 감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선수를 뽑은 이유는 FA라서예요. FA라서. 일단은 지금까지 일단 계속 아스날의 이 오퍼들을 재계약 오퍼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물론 요즘 분위기가 좋다 보니까 다시 좀 얘기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지금까지는 좀 거절하는 스탠스였기 때문에 만약 피르미노가 나가게 돼서 땜빵이 필요하다면 라카제트가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일단 리그 적응이 되어 있고
또 플레이 스타일 자체도 굉장히 피르미누랑 유사하기 때문에 득점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까지도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라카제트는 저는 사실 리옹에 있을 때부터 라카제트를 굉장히 영입했으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때는 좀 더 득점에 능한 선수였다면 지금은 많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라카제트를 그래서 리얼리스트에 이름을 올려봤습니다. 뭐 나이 그리고 결정력 이런 것들은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앙 공격수에게 요구를 하는 그런 포스트 플레이, 연계 플레이 이런 것들에는 라카제트가 굉장히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잠깐 한 2년, 3년 이 정도, 1, 2년 이 정도도 활약할 수 있는 그런 선수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하피냐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의 오른쪽 윙포워드죠. 지금 또 나름 좋은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어서 이번 시즌 역시 다수의 빅클럽에게 오퍼가 오고 있습니다. 96년생입니다. 이제 슬슬 전성기로 접어들고 있는 나이고요. 28경기 9골 3도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리즈 상황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스탯이긴 합니다. 리즈가 워낙 부진하고 있고, 또 아무래도 역시 뭐 측면 선수다 보니까 득점이 그렇게 잘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중앙 공격수, 뭐 패트릭 벤포드라든지 겔하르트 뭐 이런 선수들, 뭐 데니얼 제임스 이런 선수들이 또 이제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상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스탯이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좀 부진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어쨌든 이 선수의 이 플레이 스타일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브라질리언이기 때문에 이 브라질리언 특유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 보급형 네이마르 느낌이 강하죠. 왼발의 보급형 네이마르. 그래서 이 플레이하는 걸 보면은 네이마르의 향기가 한 1%? 1%는 좀 심한 것 같고, 아무튼 좀 어느 정도 난다, 보인다 이런 모습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피냐의 플레이하는 걸 본다면. 물론 요즘은 좀 많이 못하더라고요. 리즈도 못해서 그런지. 뭐 제시 마치 감독 아래서 또 다시 부활을 해봐서 몸값을 좀 끌어올렸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리즈 유나이티드가 이 선수를 싸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한 8천만 파운드 이 정도를 원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리즈 유나이티드가 강등이 된다면 이 선수에게 바이아웃이 생긴다고 합니다. 3,500만 파운드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땡큐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입을 한다면은, 또 샤키를 그렇게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리버풀이 스토크시티가 강등이 되면서 한 1,400만 파운드 정도에 영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무튼 그것처럼 만약에 리즈 유나이티드가 강등이 된다면 하피냐를 3,500만 파운드에 영입을 해서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리버풀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링크가 나고 있는 선수가 바로 이 하피냐이기도 하고요. 자, 다음 안톤입니다. 이 선수는 아약스, 뭐 로고 왜 이러지? 아무튼 아약스 선수고요. 00년생의 굉장히 젊은 선수예요. 그래서 33경기 12골 10도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우측 윙 포워드고요. 왼발잡이 마찬가지로 활용이 되고 있고, 뭐 앞서서 계속 말씀드리는 윙 포워드들은 다 이렇게 역발 윙어로서 접고 들어오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중앙 침투하는 플레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안토니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선수도 브라질리언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 하피냐만큼의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진 못합니다만, 아무래도 또 아약스이기도 하고 나름 아약스에서 공들여서 키우고 있는 젊은 선수고요. 이 선수 역시도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또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약스에서 주전으로 또 뛰고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영입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된다면 또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높게 부르지도 않을 거예요. 아약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좀 리얼 리스트에 또 이름을 올릴 만한 선수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포워드 편까지 다루면서 리버풀의 여름 이적 시장 위시앤 리얼리스트 다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위시리스트 그리고 리얼리스트는 누군가요? 또 영입되었으면 하는 선수는 누군가요?
댓글을 적어주시면 굉장히 또 재밌는 소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적시장 살펴보았습니다. 안녕!